지금 미국이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왔지만은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서 중재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를 갖다가 별로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는 한일 갈등으로 매우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 한일 간의 균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를 말하고 한일이 둘 다 원하면 관여하겠다 하면서도 지켜보는 미국도 곤혹스럽다. 한국과 일본은 줄곧 다퉈왔습니다. 두 나라를 우리는 매우 안 좋은 입장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에스퍼 장관은 서울 도쿄에서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지속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도 동맹이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고 양국 갈등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일 양국은 잘 지내야 된다. 두 나라는 마주 앉아 서로 잘 지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재는 하지 않겠다. 관여는 할 수 있다. 자, 트럼프는 갈등 악화를 방관하진 않을 거고 그렇게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한미일 삼각 안보 틀이 깨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깨지고 그렇다고 개입을 하자니 아직 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적절한 합의선이 되기 부족하니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일본이 작년 말부터 징용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아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한국 대법원 판결 후에 미국 국무부와 일본 정부가 협의를 해서 지지를 끌어냈는데, 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요, 지난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지금 미국과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보복을 취하기 전에 미국과 긴밀히 상의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서 미국 국무부와 긴밀히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미국의 국무부가 법원에다가 이 소송은 무효라고 이렇게 내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작년 말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라는 판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달 초에 태국에서 열린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아시아 안보 포럼인가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같은 입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자, 미일 간의 징용 피해자 논쟁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흔들릴까봐 우려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일 청구권 협정이 시작되었는데, 한일은 첫 협상이 시작된 14년 만인 65년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법원 판결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예외를 인정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한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식을 좀 보태야 되는데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프랑스 등 피해국들은 엄청난 양의 배상 비용을 독일에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이 3만 몇 프로씩 됐어요, 한 달에. 자, 한 달에 한 3만 몇 프로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상황에서 독일 사람들이 수레에 돈을 싣고 빵을 사러 가면 돈은 아무도 손 안 대고 이제 돈 들고 안으로 빵값 지불한다고 왔다 갔다 한 번에 못 들고 가니까 수레에 돈을 버리고 수레를 들고 가버렸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 중에 이런 전쟁 배상금을 다 이렇게 거부하자. 그리고 우리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싸우자. 말을 하는 히틀러가 어떻게 인기를 안 끌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데 이자놀이하는 유대인들 척결하자. 그것도 대중 선동으로서 유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2차 대전의 전선국들은 느낀 게 있었죠. 프랑스도 그렇고요. 또 악질같이 받아내고 뜯어내면 저 나라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저 파산이 된 나라에서 또 독재자가 나와가 또 전쟁을 일으킬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2차 대전에서는 이제 1차 대전의 교훈을 새겨서 성전국이 패전국에게 돈이나 배상을 받아낸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의 군인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서 몇 년간 고생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노동을 했다면서 이 형사 민사 청구 소송을 냈어요. 잇따라서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뭐라 했는가 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은 포기했다면서 원고 측에 반대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모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당신의 미래가 지금 당신의 고생에 대한 대가다. 미국의 미래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부분이 일본의 그 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본군 포로였던 미군 피해자들이 전부 나서서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의 이런 보도는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 특파원하고 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은 과거에 맺은 합의한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다시 맺으려고 리라이트, 다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란 겁니다.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만든 전후 질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패전국들을 또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으려면 돈 받지 말자고 전부 성전국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평화를 진짜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지금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패전국이라는 게 나중에 다 미국의 동맹이 될 건데 그걸 돈을 받아내면 지금 전부 미국의 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공산권과 대립하는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논리들을 다 뭉개고 지금 와가지고 요즘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신문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치안 조치가 수출 관리가 아니라 보복성 경제 보복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올 초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손대지 않아야 할 부분을 법원 핑계로 손을 대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일본 의원들의 모임에서 사람, 물건, 돈 이 세 개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다 나왔다는 겁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에 문해춘추 9월호, 문해춘추는 일본에서 제일 권 있는 잡지입니다. 여기에 포스트 아베 이후에 총리 후보군에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등과 이 스가가 특집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위안부 합의가 이슈에 오르자 뭐라 했는가 하면 스가가 일본과 한국은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지만 한국 측의 그때까지의 대응을 돌아보면 당시에도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합의를 하면서도 한국이 또 뒤집을 거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서 그 어떤 형태든 합의에 도달할 경우 환영하는 성명을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미국이 정인을 맡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가 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표된 뒤 미국 정부에서 한일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축하한다. 수잔 라이서 백악관 이 안보 보좌관, NSC 보좌관, 지금 볼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했고,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명확히 한 합의를 이끌어낸 한일 지도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캐리 국무장관의 환영 메시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서가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시 미국의 반응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언제 뒤집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 미리 부탁해서 받아둔 거다. 이렇게 빨리 합의가 이상하게 될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은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이 골포스트를 움직이고 있는지 정인이 미국은 잘 알 거다. 즉 한국이 골대를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발언은 한일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속에 미국이 중재할 거냐 말 거냐라는 관심이 커지는데 한국 이꼴 약속을 깨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재부각시켜서 미국 내 여론을 일본에게 우호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입장일 거란 겁니다. 당시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중재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 정권에 압박을 했지요. 그런데 압박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하고 지소미아 두 개였는데 한국 정권이 친중 행동을 보이면서 오바마 때 박근혜 정부가요.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 게 9월 초 아닙니까? 8월 달에는 목함 지뢰로 남북 간에 포격전이 벌어지며 전쟁이 날 뻔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잘 수습이 되었어요. 북한이 판문점에 내려와가 황병서 등이 좀 굴욕적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끝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어요. 미국이 저것들은 급하면 우리 이용해 먹고 뒷박 때리냐고 굉장히 분노했고 한미 간의 관계가 역대 최대로 드라이해졌다. 이런 말까지도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 강하게 압박을 했고 이런 압박으로 이 문제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이 또 번복할 거다 생각해서 일본은 미국을 정인으로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렇게 이 압박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징용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안정성이라는 문제, 당시에 미국의 이런 세계를 재편하는 전략에서 패전국 일본이나 독일을 이탈리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일본이 건드리면서 작년 말부터 지지를 받아놨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를 할 때도 미리 지금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이 말뚝을 받아라. 얼마나 치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절대로 서두르면서 덤벙덤벙 사건을 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 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도 일본이 만만합니까? 제가 볼 때 일본이 한국을 볼 때 아주 만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